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시의 을사년 무인월 정사 1이 되겠고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죠.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적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럭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병화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병화는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열을 발산할 수 있지만은 음화인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시사철보다 인성인 목이 있어서 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때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목이 됩니까? 목이 되는데, 양목인 간목이 있고요. 은목인 을목이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정인이라고 해서 간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큰 나무와 같고,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 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등이 생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월령 자체가 인월이고요.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의 본기가 뭡니까? 간목이죠. 천간에서 간목이 지지해서 바로 이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인월의 정화는 일간 정화가 월령에 뭘 할 수 있죠? 통근할 수 있고, 인중간목으로서 생조도 받을 수 있으니, 인월의 정화는 인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약한 것이 아니다, 신황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화는 태양지화인 병화와 달라서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하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의 것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오히려 꺼뜨릴 수 있다. 만약에 이 노래 지지로 목국을 이루고 천간에 갑을 목에 투출하면 10중8구는 정화는 뭐가 된다? 그쵸? 목다화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먼저 뭘 쓴다? 경금을 얻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화가 이제 원령을 얻어서 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 보광해 주면 좋다.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이 임수를 보게 되면 태양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비춰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과 같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있어서 그 보름달을 비춰주는 것 같다. 그러면 정화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정화는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간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단 정화의 특성상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만 통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생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 그리고 사람들 벽갑 인정하면은 금이 인성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박살을 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 여러분, 가스라이터가 가스가 너무 많이 세게 나오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 장치가 있어서 가스불이 적절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그리고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격국,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8글자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용신이 중화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사주 내에는 5가지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우두머리, 즉 대표 같다. 한 나라의 임금, 대통령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통솔력도 있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라고는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자질이 있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너무 몰라. 사람이 아는 것도 없고 고집만 세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 사주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힘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장악하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 힘이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왕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나머지 7글자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이라고 하면,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 또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한야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세를 통해서 얻는 용신을 얻는 것을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고요. 한열에서 얻어낸 것을 조후용신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용신에는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억부용신의 개념, 그다음에 조후용신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용신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 월진 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 있는 목이 나를 생해주는 개념이죠. 나를 생해주는 개념, 생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이 생하자는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라고 하죠.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면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취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나를 낳아준 어머니 생모도 있을 수 있고 정모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계모도 있을 수 있고 계모, 서모, 양모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모, 정모를 의미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계모, 서모를 의미하는 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정인은 좋은 것이다,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일간이 약할 때는 정인이든 편인이든 일간을 생해주는 의미는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냥 이걸 양단 간에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서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 어떤 사주의 구성은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간 또는 어떤 사주 구조는 편인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간 정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조화가 맞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대 양의 관계든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데, 인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음화가 양 목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월은 어떤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목의 임관지, 화는 장생처가 되죠. 목화가 서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무왕자상하다,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해서 일간과 인성이 같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 차이는,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은 화이고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은 화이기 때문에 등촉지화 화는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자칫 목왕화식이 될 수 있다. 목왕화식이라고도 하고 목왕화색이라고도 이렇게 목다화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목이 너무 왕하면 불이 꺼진다. 물론 정화도 목이 너무 많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심하면 오히려 인성이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살게, 나를 꺼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목이 왕한 것을 대비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을 얻어서 목이 너무 왕해지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이 하나 생기고요. 또 일간 정화도 병화와 마찬가지로 왕하면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수보양강은, 개수로서는 수보양강이 안 되고 반드시 임수라야 정화를 보강할 수 있죠. 이렇게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요거를 달리 뒤집어서 놓고 보게 되면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목이 왕한 인월에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거든요. 당연히 금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면서 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 목을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억제시켜 주기도 하고요. 목이 너무 왕해서 정화를 목다화식하는 것도 이 경금에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
인원이 정하는 임수경금을 위주로 추용하되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지에 사화가 있고요. 일지에도 사화가 있습니다. 정사일주가 되죠. 이거는 수가 없으니까 목화가 너무너무 왕합니다.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다. 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죠? 수가 조절을 하는 것이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의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보좌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문제가 또 월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주가 건조하고 뜨거운데 무토라고 하는 무토는 건토가 되겠죠. 마른 토가 있게 되면 사주를 더욱더 건조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고 연간에 을목이 있어서 무토를 좀 제해줬으면 좋겠지만 을목은 무토를 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주에 수가 없기 때문에 을목도 고사, 고목, 고초라고도 하죠. 마른 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금수를 얻어서 수가 관건이 되겠죠. 수가 있고 금으로써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구조의 생시를 얻는 것이 아마도 가장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주간에만 놓고 봤을 때 다 마른 것밖에 없죠. 목도 다 양의 해당이 되는 것이고 토도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마른 무토가 있으니까 사주가 더욱더 건조해지고 조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 경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는 마른 사주 구조를 그래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경금이 투출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겠죠. 경금이 약할 것 같지만 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통건은 되어 있습니다. 사주건데 사주가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경금이 소용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운의 구조가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은 습토인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좀 부족할 것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금수운도 당연히 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금수운으로 가도 좋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을해 되는데 사해충 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대운의 흐름이 구조가 좋아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으면은 조금 비추하는 생시, 좋게 볼 수가 없는 생시가 되겠죠. 이거는 사회 상충이 되기 때문에 해수를 얻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사회충으로 인해서 해수가 깨져버리고 사화도 깨져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신해시가 될 바에는 신축시가 되면 수가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사축 해금의 축중 개수를 쓸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민시라든가 개묘시라든가 갑진시도 마찬가지 걸로 보이고요. 갑진을사 벽을 정매 모두 이건 모두 싸잡아서 이건 다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신합수 요 화는 사실 합이 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많이 좀 깎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이거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